오늘 윤석열 후보가 이제 어제 거사를 치르고 난 뒤여서 그런지 아침에 선거대책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군기를 잡더라고요. 그래, 지금까지 뭐 문제가 있으면은 후보 당신이 만든 문제 아니오, 이렇게 얘기들 해와서 마음 한편이 캥겼는데 어제 아내가 깔끔하게 사과를 했으니 오늘부터 내가 이제 군기를 잡을 차례요. 약간은 그런 느낌. 예. 불과 한 시간 한두 시간 전에 끝난 아침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전례 없이 그립을 딱 쥐는, 그리고 이제 허튼 소리 용납하지 않겠어. 내 어제 마누라 내세워서 내 마누라 눈에 눈물 짓는 걸 내가 본 사람이다. 그런 느낌입니다. 아침에 윤 후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비상 상황이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돼선 곤란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제 11시 킹월쇼 본 것 같아요. 뭐 제가 늘 입에 달고 강조했던 말인데 드디어 윤석열 후보가 이런 말을 하네요.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 홍준표 의원 두 사람을 직격한 겁니다. 밖에서 빙빙 돌면서 자꾸만 선대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그러지 마! 이러는 겁니다. 그거는 같은 당원으로서 같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원팀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준석 대표가 또 이렇게 치받습니다. 누구나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재언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가 당을 위해 재언하는 재언이 평론 취급받을 정도면 언론은 막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평론은 평가에 그치지만 재언은 대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제 판단은 여러분 시청자들께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해온 언행이 평론이었습니까? 제안이었습니까? 답은 금세 나오시지요.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이런저런 라디오 방송, TV 하루에도 두세 건씩 나가서 얘기해온 것, 그것이 제안이었습니까? 평론이었습니까? 중계방송석에 있는 해설가 같았습니까? 운동장에서 맨 앞에 주장 완장을 차고 뛰어야 할 사람이 그 선수들과 같이 땀을 흘리고 같이 넘어지고 같이 일어서고 그래야 될 사람이 에어컨 나오는 시원한 중계방송석에 앉아가지고 저 선수는 이렇고 이 선수는 이렇고, 그런 해설사는 아니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제 11시 김광일 쇼에서 그동안 해왔던 말을 마치 잘 귀담아 듣기라도 했다는 듯이 평론가가 돼서는 곤란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윤석열 후보는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다 참모입니다. 큰 참모, 작은 참모가 있을 뿐이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부터 저 밑에 커피를 한 잔 끓여다 주는 그 누구에 이르기까지 다 참모일 뿐입니다. 지금은 그런 체제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윤석열 한 사람이 3월 9일 날 승리를 하게 만드는 것이 팀 전체가 승리하는 거고 그쪽 진영이 전부가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모들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나와서도 안 되고
참모들 중에 그 누가 자기가 해설가 연 평론가 연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윤석열 후보가 오늘 아침에 총괄상황본부에 모든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위원장,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장은 2명이지요. 김병준과 이준석. 그 밑에 공동선대위원장은 여러 명이지요. 제가 숫자를 세다가 잊어버릴 정도로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6개 본부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총괄본부, 그다음에 정책총괄본부, 그다음에 홍보미디어 총괄본부. 아니 그나저나 그 이준석이 다 사표 내고 나갔는데 미디어 총괄은 인사 안 합니까? 인사 곧 할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 이른바 그 김건희 씨 의혹 리스크 이것을 일단 허들을 넘었다고 봤을 때 이제 남은 일은 그렇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를 다시 리모델링하는 작업일 텐데 그 작업은 아마 이제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가 오늘 아침에 총괄상황본부에 모든 정보가 그곳으로 모여야 되고 그곳에서 모든 일이 다시 시작돼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총괄상황본부는 김종인 총괄위원장의 직속 부대 그리고 총괄상황본부는 그렇습니다. 임태희 이제 이분이 그 총괄상황본부장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괄상황본부가 헤드쿼터 명실상부하게 헤드쿼터가 본부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총괄상황본부가 헤드쿼터가 돼서 각 총괄본부 간의 원활한 소통과 정보의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후보 비서실도 일정이나 메시지 같은 모든 것을 총괄상황본부에 사전 보고하고 스크린 받은 뒤 후보인에게 보고하도록 이미 체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여러분께서는 김건희 씨의 그 사과 회견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어제 휴일이어서 집에서 보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사과 방송 직접 보셨을 수도 있고 나중에 뉴스 시간에 보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나 친구들 그리고 친지들하고 혹시 그 문제 얘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분위기가 대체 되게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특히 저희 시청자들의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아침까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일부에서는 좀 미흡한 것 같다, 뭐가 좀 빠져 있는 것 같다 이런 반응이 좀 있는가 하면은 또 한쪽에서는 잘했다, 그만하면 할 만큼 한 것이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어제 김건희 씨는 이제 그 검은색 정장을 위아래로 입고 그다음에 하얀 셔츠를 입은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검은색 스카프를 두른 그런 모습이었고 머리를 이제 길었던 모습이 지난번에 영상에 잡혔었다면 이번에는 그 머리를 단발 스타일로 바꿨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저 화면 2019년 7월 윤석열 후보 검찰총장 임명식 때 보였던 모습이고 이제 가운데 있는 모습은 불과 며칠 전 서초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보였던 긴 머리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첫 공식 회견장에서 나왔을 때는 그 머리를 잘라서 단발 스타일로 한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앞머리를 이렇게 이마가 많이 보이도록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한 이제 그런 것도 변화라고 할 수가 있고 보도에 따르면은 그동안 체중이 8kg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식사를 거의 하지를 못해서 이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아무튼 그 회견 시작 끝에 거의 90도로 허리를 이렇게 굽혀서 인사를 하는 사죄의 그 모습을 최대한 갖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논란이 어떻게든 매듭을 짓지 않으면은 윤석열 후보 캠프의 핵심 현안이 바로 그거였기 때문에 다른 정책을 100번 1000번 발표해봤자 다 이 그 핵심 현안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버리는 바람에 뭔가 전달이 안 됐다, 국민들께. 그런데 어제 그 일을 일단락지었다. 그걸 수습하지 않으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뒷걸음질 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위기감 속에서 이제 김건희 씨 어제 사죄 회견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 회견문 7분 동안 아주 그 본인의 마음을 다 담는 듯한 그런 자세로 읽었는데요. 그 초안을 본인이 직접 작성을 다 했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을 했다는 거는 그 아이가 생겼는데 그만 그 아이가 중간에 그 아이를 잃고 말았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초안을 썼으면 어떻게 그런 얘기가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라고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이 분석을 했더군요. 그 김건희 씨는 주로 연설의 절반 정도를, 회견의 절반 정도를 남편 윤석열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의 범위를 이 거대하게 벌리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직한 이야기, 그러니까 나라와 국가와 뭐 국민의힘과 정권 교체의 앞날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뭘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진정성이 좀 약할지 모르는데, 그냥 자기의 인식 범위 안에 있는 그 얘기를 그냥 털어놓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세상을 보는 창문이 대부분은 남편인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봐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솔직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남편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몇몇 신문은 아니 남편 얘기만 하는 그런 감성파리가 무슨 쓸데가 있겠느냐, 그리고 특히 여당 쪽에서 몇몇 국회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비난을 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 똑같은 입으로 틀림없이 이 김건희 씨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정권 교체의 대의를 위해서 내가 말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걸 또 비판했을 틀림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김건희 씨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진정성과 솔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식 범위에 들어있는 그 얘기를 고스란히 드러내 보이는 것, 그것이 솔직함이요 진정성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러면 김건희 씨 속에는 가장 큰 부분이 뭐냐? 뭐 국민의힘 당일까요? 정권 교체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남편일 수 있는 겁니다. 그 남편 이야기를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한 것이 오히려 솔직한 모습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많은 카메라 앞에서 대통령 후보의 아내라고 절 소개할 줄은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일 겁니다. 1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장관과 정말 이틀이 멀다 하고 아주 초긴장 속에서 살아있는 권력과 백척간두에 서서 한 몸으로 온몸으로 투쟁을 싸움을 하고 벌이고 있던 그 시절이었지요. 그 시절에 1년 전에 제가 대한민국 제1야당 대통령 후보의 아내로서 이렇게 마이크와 카메라 앞에 서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 말 그대로 맞을 겁니다. 그 대목을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쯤에는 김건희 씨가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지금부터 1년 뒤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 1년 전에 지금의 김건희 씨를 상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김건희 씨는
1년 뒤를 어떻게 상상할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어제 회견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만약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면 그냥 그 대통령의 아내로서 그 소박한 모습으로 청와대 안살림을 꾸려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하는 그런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또 다른 인생을 꾸려가고 있을까요? 앞으로 1년 뒤 더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제 사실은 이런 대목이 저는 와 닿았습니다. 제가 없어져서 남편이 남편답게만 평가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안쓰럽기도 하고 이런 표현은 누가 만들어줄 수 없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정말 아이가 생기면 아이가 태어나면은 남편이 그 아이를 업고서 출근하겠다를 정도로 아이를 기다렸던 부부였는데 그 아이가 생긴 다음에 그 아이를 잃어버렸다. 이것도 개인이 직접 쓴 초고문이 아니면 쓸 수 없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차라리 없어져서 남편이 남편답게 평가받을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고 싶었다. 이런 말들이 참 절실하고 절박하게 저한테는 들렸습니다. 김건희 씨를 잘 아는 한 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소에 빠르고 직설적인 말투, 화법하고 어제 그 사죄를 하는 회견문은 전혀 달랐다. 그렇게 김건희 씨의 평소 모습을 잘 아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말을 활발하고 그리고 직설적으로 빙빙 돌려 말하지 않고 그랬는데 어제 그 사죄는 정말 달랐다. 전체적으로 이번 사태를 지나오면서 11시 김구할 쇼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그랬다면서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 말이 너무너무 선거 슬로건으로서는 최고였다. 이제 그런 평가를 받았고 그러한 평가를 받은 뭐 그 이후인 것 때문인가요? 아무튼 많은 나라에서 이런저런 선거 때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게 되풀이해서 사용이 됐었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윤석열 후보 부부, 윤석열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이런 말을 씀직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과거의 행적이 아니라 지금의 태도야. 이런 말.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10여일 전에 이 일이 딱 터졌을 때부터 바보야, 문제는 지금부터 10수년 전에 당시에 그 윤석열 후보를 신랑감으로 전혀 꿈에도 꾸지 않았을 그 당시에 이런저런 대학의 시간 강사에 응모를 하기 위해서 내렸던 경력서에 뭐가 부풀려지고 뭐 좀 과장해서 쓰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제 대통령 후보의 아내가 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지금의 태도가 문제야. 바보야. 그게 윤석열 후보 부부 그리고 선거대책위원회에 준 큰 교훈이다. 그게 저희 11시 쇼의 결론입니다.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비 온 뒤에 땅이 굳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오늘 아침에 뭐 저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김창옥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총지휘관은 두 가지 덕목이 있어야 된다. 하나는 군기를 엄정하게 해야 되고 하나는 사기를 올려줘야 된다. 군기와 사기. 얼핏 보면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군기를 세게 잡으면 사기가 좀 저하되는 감이 있고 그냥 풀어주고 사기를 올려주면은
군기가 좀 엉망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훌륭한 지휘관은 군기도 엄정하고 사기도 충천하고 이것이 훌륭한 지휘관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후보한테 그런 비범한 능력이 있다고 저희 지지자들께서는 믿으실 겁니다. 이제 큰 허들을 하나 넘었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여당 쪽에서는 또 뭐 아주 그냥 아주 그 어떤 한계선을 한계선을 넘어버린 듯한 뭐 그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네. 뭐 일일이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누구예요? 남영희, 김용민, 안민석, 우원식, 강기정, 김두관, 이원욱, 양이원영, 장경태, 정청래, 김성주, 추미애 12명. 더불어민주당에 입 있는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하면서 글쎄요. 이재명 후보한테 잘 보이려고 이랬는지 뭐 여러분 다 짐작하실 수 있는 그런 비판들을 쏟아냈습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렇게 말했네요. 김건희 씨는 사과가 아니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사실은 이런 말은 스스로 발목 잡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사과 말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요? 자, 처벌받아야 된다. 그 말 잘 꺼냈습니다. 자, 누가 처벌받아야 될까요? 상습적인 도박꾼,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닐 것으로 보이는 불법 성매매업소의 그 단골 고객. 이건 현행법입니다. 현행범. 아니, 법을 얘기했으니까 아닌 말로 김건희 씨가 10수년 전에 했던 것은 그게 뭐 사문서를 어찌 했고 뭐 업무를 어떻게 방해했고 하더라도 다 공소시효 끝났습니다. 누가 처벌받아야 되죠? 상습 도박꾼이 불법 인터넷 그 불법 사이트에 들어가 갖고 계속 도박을 해왔다. 1,몇백만 원짜리. 누가 처벌받아야 됩니까? 김용민 최고위원 말 잘했어요. 자, 처벌해 봅시다. 지금부터 고소고발 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해서 불법 사실 드러나는 거 다 처벌합시다. 누가 처벌받을 것 같습니까? 안민석 의원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마디로 신파 코미디 같은 황당 기자회견이었다. 안민석 의원 말 아주 잘했어요. 안민석 의원 말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어제 김건희 씨가 했던 회견이 황당했다면 당신이 장자연의 절친이라고 그래서 지금 캐나다로 도망가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윤지호 그 여성을 데려다가 국회회관에서 다른 이 당신네 당 의원들하고 같이 병풍처럼 서가지고 그 사기꾼 윤지호를 두둔했던 그 기자회견은 뭐요? 그건 황당한 심파쇼 아니었어? 그건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냥 저도 넘어가려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어제 기자회견을 두고 어제 김건희 씨 회견을 두고 뭐 처벌을 받아야 된다느니 심파쇼라느니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저도 거들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